세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이제 저 정부 회계 수업도 보충 수업이긴 한데 이게 뭐 너무 복잡하고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강의 자료 여섯 번째인데 예산 확보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매년 발생하는 게 우리가 돈이 없다. 돈을 더 달라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항상 돈은 부족하죠. 자, 모든 부처,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해서요.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그다음에 각종 조직에서는 예산을 더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. 그런 방법들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자, 이해관계 집단을 동원하는 경우요. 자, 어떤 특정한 조직이 돈을 더 가져오고 싶은데 예산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 조직에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, 그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일 수도 있고 시민 단체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어요. 이러한 이해관계 집단을 동원을 해서 이 조직에 돈이 더 필요하다, 예산이 더 필요하다를 이제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사업이 발굴되거나 성과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죠. 이거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작년에 관광객이 얼마 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다.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 또는 이번에 할 신규 사업이 이미 홍보가 끝났다. 자, 그래서 홍보를 했으니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필요하다.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.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언론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데 좀 많은 관심을 받은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을 받아오기가 좋죠. 일단 특히 이제 이미 해왔던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축제 같은 건데 축제 같은 게 이제 그 시점에 딱 돈을 써야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시간이 늦어도 안 되고 그때보다 더 먼저 써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. 이런 경우는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언론에 보도도 될 거고,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유튜버들 많으니까요. 유튜브에 나왔는데 조회수가 이게 10만, 20만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건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됐다.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안 줄 수 없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을 잘 하는 것과 발표. 이제 가끔 공모 사업 같은 게 있어요. 정부끼리도 경쟁을 해서 사업비를 이제 경쟁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발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발표를 잘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된다.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리고 자료 제출도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 양을 이렇게 정해주거든요. 20장 이내로 해오십시오. 30장 이내로 해오십시오.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규칙을 안 지키게 되면은 형식적인 면에서 일단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자료 제출과 발표는 이게 정부와 정부끼리 경쟁할 때,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매우 중요하다. 자, 그 다음에 기존의 권력이나 권한을 활용한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정치에 가까운 얘기죠. 그래서 정치적 권력이 더 큰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돈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친분과 인맥 활용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중고등학교 출신이냐, 어느 대학교 출신이냐, 무슨 과냐, 그 다음에 어느 고향이냐, 고향이 어디냐,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안다.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친분과 인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예산을 확보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전략이 바로 이제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겁니다. 자, 예산을 나누어주는 부처는 형평성을 고려해요. 자, 무슨 말이다?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,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당자한테 접근을 하죠. 예산을 나눠주는 담당자한테. 그래서 예산을 나눠주는 담당자나 그 부처의 사람들은 이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먼저죠. 너무 특정한 곳에 예산을 많이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유를 달아야 되잖아요. 왜 여기에 이렇게 줬고 저기에 저렇게 줬다.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산을 나누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시달리죠. 저나 거의 통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 시기에는 담당자가 전화를 거의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죠.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이게 예산 나눠주는 담당자 입장에서 고달픈 얘기입니다. 자, 담당자의 성향은 이제 이게 좀 독특한 얘기인데요. 담당자의 성향은
예산의 확보와 배분에서 의외로 중요한 변수인데, 담당자인 내가 이건 예산을 나눠주는 사람도 그렇고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, 담당자, 이게 정치인도 담당자가 될 수 있고 일선 공무원도 담당자가 될 수 있고, 뭐 하여튼 뭐 실무자나 관리자가 담당자예요. 여기서는요, 나는 별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고 뭐 이러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. 나쁘게 말하면 이게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담당자면 뭐 그냥 주는 대로 할게요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자,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예산을 나눠주는 사람도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요. 아니 뭐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머리 아프게 할 거 없고, 여기는 그 신청한 액수, 필요하다는 액수에서 적당히 이 정도 주고, 여기는 신청한 액수 적당히 이렇게 주고 그냥 맞추자,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. 자, 이런 경우는 굳이 뭐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. 나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나눠주고, 적당한 수준에서 뭐 요구 뭐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반대로 적극적인 경우가 있죠. 야, 이거 돈 못 받아오면 우리 조직이 위험하다, 이런 경우는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, 반대로 이제 예산을 나눠주는 사람의 그 성향도 적극적이에요. 그러면은 시간을 자기가 내서라도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. 왜 얘네가 돈을 달라고 하지? 내가 꼭 이 자료하고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어. 자, 왜 얘네가 이렇게 예산을 더 가고 싶어서 이 내막이 뭐지? 왜 이렇지?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오지? 이런 거예요. 자,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가지는 담당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담당자의 성향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본인이 겪었던 거, 본인이 알고 있는 거면 아무래도 접근이 빨라요. 이게 저 나누어주는 사람 입장이나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나, 내가 원래 관심이 있거나 알고 있거나 겪은 사람이라면 이게 금방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세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, 연세든 부모님 요양원이나 치매 요양원에 계세요. 요양병원 같은 데 계세요. 이제 그렇게 모시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뭐 노인에 관련된, 치매 노인에 관련된, 요양원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도 좋고 내가 듣기도 좋아요. 왜냐면 내가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.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스럽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, 상대가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네? 그러면 아무래도 금방 이게 동화가 돼요.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, 솔직히 난 이 업무가 처음이다,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더 가져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, 이제 돈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난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, 이게 뭐지? 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.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지죠. 그게 바로 이제 담당자의 성향인데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담당자의 성향은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번인데, 예산 편성 절차는 법률에 따라 진행이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한, 이제 아까 말했던 뭐 90일 전까지, 30일 전까지, 몇 월 며칠까지 뭐 제출하라, 보내야 된다,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하시는 게 맞습니다. 좀 귀찮더라도 이게 만약에 객관식 시험에 보기로 나오면 이거는 뭐 이해를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. 특히 이 재무, 돈을 다루는 이 행정학 분야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제출이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공부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예산 과정에 대한 얘기, 편성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보충 수업으로 말씀을 드렸고,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예산의 종류 네 가지인데, 연기준 예산은 그냥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세 개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보충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